네, 반갑습니다. 아랍에듀쇼그룹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경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정을 함께 할 텐데요. 병원 최근 환경 들어서 경영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전반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그리고 산업 환경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시적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경영이 무엇이고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면은 크게 자원을 좀 많이 나누는데요. 가장 큰 자원을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사가 있고요. 직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직원을 뽑고 평가하고 또 직원들 역량을 키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이 관심이 있는데 한 분야가 또 마케팅이 있죠. 어떻게 병원들 브랜드를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가치를 주고 고객들이 우리 병원에 올 수 있게 하는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활동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병원 하다 보면 경영하면 가장 밀접하게 연관해서 알고 있는 게 재무죠. 예, 경영에 재무가 빠지면은 상당히 위험 요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매주 매월 재무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원장님들 다 분석할 텐데요. 이런 재무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코어라고 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음식점에 갔는데 다 잘하는데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음식점은 절대 잘 될 방법이 없죠. 똑같습니다. 병원이 다른 마케팅도 잘하고 좋은 인력도 있는데 정말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병원으로 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 병원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핵심 코어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의 이제 치료가 있습니다. 경영에 중요한 우리가 마케팅, 인사, 재무, 치료는 비전에 묶여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전략들,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냐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결국 경영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병원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갈 건지 비전을 수립해야 되겠죠. 비전을 수립한 다음에는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건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죠. 전략 수립을 한 다음에는 그 전략 수립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을 확보하고 배치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확보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비전에 맞게 그 전략 짠 대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실행을 한 다음에 그 실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피드백해서 새로운 전략, 비전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한 연속적인 활동의 반복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이런 활동을 매일 하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병원은 이런 활동을 월로 할 경우도 있고 분기할 경우도 있고 연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자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런 경영적인 시스템에 맞춰서 명확하게 이런 서클에 맞춰서 경영을 해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전 수립할 때에서 전략 설정을 할 때는 목표 도구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전략 설정한 다음에 자원 확보로 갈 때는 집중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원 확보를 한 다음에 실행평가로 넘어갈 때는 원칙에 따라 정확히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행평가를 다시 피드백이나 AS를 통해서 투자 창조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 반복하는 패턴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조직을 변화시키고 싶고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심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직의 어떤 문화 갖고는 안 되는데 왜요?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열심히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고 교육을 해보고 싶어도 교육에 따라오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열정은 떨어지게 돼 있고 리더들이 뭔가 바꿔보고 해보려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 게 지금 병원 조직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도 우리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비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뭐냐면요. 도대체 어떤 직원 뽑아야 되나요? 항상 고민이죠. 한 직원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해주면 좋은데 직원들이 짧게 바뀌다 보면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죠. 그리고 요즘처럼 경쟁할 때 또 마케팅을 안 할 수 없으니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게 경기도 힘든데 도대체 비용은 또 얼마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마케팅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을 지금 나는 경쟁 병원들이 확장하는데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오히려 축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경영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영의 고민들을 질문할 때마다 제가 항상 원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뭘로 요약되냐면 결국은 어떻게 병원 경영에 수익을 낼 수 있냐 그리고 우리 이 지금 내고 있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올 수 있냐라는 질문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원장님이 가진 지금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비전에서 찾을 수 있죠. 어떤 직원을 찾아야 되죠? 나는 5년만 바짝 돈 벌고 병원을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5년만 바짝 일할 좋은 직원은 없겠죠. 거기에 맞는 직원을 찾아야 되고 나는 정말 최고 인류의 피부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피부과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직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비전에 따라 어떤 인재를 찾아야 될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마케팅 또한 같습니다. 나는 그냥 요 정도 그냥 매출을 내면서 소소하게 그냥 먹고 살면 된다 하면 그 정도 마케팅만 하면 되고요. 나는 이양 병원 만든 거 브랜드를 탑으로 만들어서 내 수익을 이 정도 내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또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이와 같이 아까 질문의 모든 대답은 우리가 원장님이 갖고 있는 비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결국 비전이 없으면은 아까 말한 전략적인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다시 물어보죠. 원장님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지 제가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죠. 왜요? 비전을 제대로 수립해 보지 못한 거죠. 그거는 병원을 오픈하면서 제대로 병원 경영에 대한 비전도 못 수립해 보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실제 개인 비전도 별로 수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헤매게 되고 또 직원들이 동기부여도 없고 당연히 열정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병원 경영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들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고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경영은 이런 모델 하우스로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데 비전 위에 뭔가 하나 있죠. 가장 높이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당연히 비전보다 더 중요하니까 위에 있겠죠. 그리고 비전보다 먼저 수립해야 되니까 당연히 위에 있겠죠. 미션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수립하고 그 다음 전략을 수립하고 맨 아래 자원들을 배치하는 것들 비전에 맞게 배치하는 걸 우리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맨 위에가 수립되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그럼 비전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인사를 하고 있다. 재무를 하고 있다. 파트너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중심이 없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은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비전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우리 미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병원은 사실 미션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힘든 의료,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항상 아픈 환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런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그런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미션이 되겠죠. Y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병원들을 가보면 그런 미션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 왜 내가 의료인으로 생활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고객한테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미션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왜 나죠? 내가 의료인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살고 있냐는 거죠. 그럼 대부분 얘기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하고 돈을 버는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사실 의료 직원들 의료 일을 한다고 급여가 아주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힘든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왜 해야 되냐? 그게 결국은 미션을 찾다 보면은 개인이 사명선언서 매우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간호대학교나 의대를 졸업할 때 다 그런 선서를 했죠. 예, 의료가 갖고 있는 아주 고귀한 일이 있죠. 결국 의료가 가진 아주 고귀한 미션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미션을 버리고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게 사실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항상 대답하는 거는 직원들에게 병원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선언서를 만들어주고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자부심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죠. 그럼 또 원장님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그 미션 사명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잘 쓰냐는 거죠. 싫어할 텐데요. 제가 지금 수많은 병원들 직원들이랑 사명선을 만들어보고 같이 발표도 해보고 같이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까지 어떤 병원의 어떤 직원들도 사명선언서에 대해서 발표를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많은 병원들이 사명선서를 들을 때 제가 눈물 날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인 게 많았습니다. 도대체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병원은 직원들이 사실 많은 돈을 받지도 않은데 그런 사명선서를 낼 수 있을까? 왜 고객한테 그런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할까? 제 스스로도 항상 의문이었는데 그 답은 결국 의료가 갖고 있는 고귀한 어떤 미션적인 것 때문이죠. 그거를 버리고는 한 발도 갈 수 없고 그걸 버리고는 절대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거는 직원들한테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미션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잡혔다면은 두 번째 있었던 게 뭐죠? 네, 이제 비전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병원도 개인을 말고 병원으로 넘어오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당신 병원이 존재하냐는 거죠. 기업도 다 존재 이유가 있고 병원들도 다 존재 이유가 있죠. 그러면 왜 원장님은 이런 피부과를 하고 왜 내과를 하고 정형외과를 하고 이런 병원이 왜 존재하냐는 거죠. 대부분 의료 병원들을 보면 미션이 많이 일치해요. 존재 이유가. 뭐 때문에 존재하죠, 병원은요? 네, 병원은 환자를 잘 치료하라고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 우리가 세계적인 병원들부터 병원들 보면 미션이 매우 많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미션의 핵심이 결국은 정말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제까지 만난 병원 중에서 암만 마케팅을 잘하는데 이 미션에 어긋나서 환자를 잘 치료 못한다. 절대 오래가지 않죠. 1, 2년 잠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가는 병원이 없습니다. 결국 문을 닫게 되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병원이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찾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직원들이, 그리고 의사로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션과 그리고 우리 병원이 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걸 찾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찾아야 될 게 바로 비전이 되겠죠. 미션은 결국 그 기업의 존재 목적, 사회적 사명이 되고요. 비전은 우리가 성장 전략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목표들을 자원 배분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조직 문화가 갖고 있는 신조를 우리가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들 병원은 지금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비전을 명확히 갖고 있다고 대답하는 병원은 10%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아직도 병원들이 그런 비전을 중요한데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병원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성장을 요 정도 선에서 멈춰 있는 이유는 바로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 비전들이 중요한데 너무나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전략을 이루게 만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목표인데 왜 이런 비전을 수립하지 않는 거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장 제가 해결해 보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예요? 원장님 자체가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리더가 뭡니까? 조직을 운영하고 움직여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명확하게 비전을 갖고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부서적으로, 조직적으로 명확한 비전을 다시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갖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줄 수 없죠. 당연히 주지 못하니까 직원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런 바른 어쩌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동떨어지게 되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명확하게 개인의 비전과 비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내부 비전 수립 전문가 부재인데요. 비전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까마득하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 병원 비전을 도대체 어떻게 수립해야 되나. 네. 이게 비전과 꿈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3년 뒤에, 최고 병원 될 거야. 그거는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환경도 분석하고, 경쟁 병원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병원이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아야지 우리가 비전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우리 역량도 모르고 환경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3년 뒤에 최고 될 거야. 그러면 아무도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따르지 않죠. 예. 그래서 비전을 수립할 때는 보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수립할 때 개인이 수립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로컬에서 전문가까지 불러가지고 비전 컨설팅 받으면 좋은데 종합병원들은 컨설팅을 받죠. 지금 우리나라 종합병원들은 비전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다 컨설팅을 받죠. 왜요? 전략적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안 받을 경우 지금 방향이 흔들리잖아요. 방향이 흔들리기 때문에 대부분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병원들, 로컬들의 병원들은 컨설팅 받는 건 힘들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비용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가볍게라도 비전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는 거죠.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정도로 가볍게 실행할 수 있을 작은 비전부터 수립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전 관련된 교육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 보면 비전을 대략 수립해봅니다.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측정 지표가 없어요. 측정 지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 비전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직원들이? 어차피 해봤자 측정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년 했다가도 그냥 비전에 대해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전에 대한 동기가 저절로 없어지는 일이 생기죠. 없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전을 수립했다가 수립 안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수립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게 파이낸싱이죠. 재무적 관점인데 병원 경영이 투명하지 않다면 오픈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나만 알고 많은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비전을 수립할 수가 없죠. 당연히 또 HR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비전을 달성했을 때 직원들한테 뭐가 돼야 돼요? 적당히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분 시스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도 투명하지 않고 배분하지도 않으니 직원들이 굳이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비전을 갖고 있는, 명확하게 잘 갖고 있는 병원들이 매우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원 직원들이 동기부여도 없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더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비전을 좀 더 잘 수립해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런 비전들을 이제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안 하는 이유도 얘기했지만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예. 병원이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냥 좋은 병원 되자. 예. 우리 개인 비전 직원들 제가 3년 뒤에 어떻게 갈지 적으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대부분 어떻게 적으냐? 살 빼자, 가족 행복하자, 여행하자. 다 뭐 하죠? 예, 명확하지가 않죠.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병원 비전도 똑같죠. 행복한 병원 되자. 연구하는 병원 되자. 도대체 연구하는 병원인데 어떤 뭐 한 달에 한 번 해도 1년에 한 번 해도 연구하는 병원이잖아요. 예, 명확하게 어떤 성과를 달성할지에 대한 명확성이 다 없다라는 거죠. 왠지 병원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또 왠지 공공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괜히 죄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더 애매모호한 어떤 선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전은 솔직히 수립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요? 어차피 실행이 안 되고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거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수립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한 가지를 수립하더라도 두 가지만 수립하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외부에 정말 고객들한테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픈이 안 되는 건 내부만 공유하더라도 비전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행동 기반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보다 매월 직원들을 매월 이회는 적어도 1시간씩은 반드시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행동 기반의 비전을 잡은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그 부분에 익숙해지고 더 학습에 성과가 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걸 3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매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전을 행동 기반에 더 명확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병원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누구에게 신뢰받는 병원, 최적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창의적인 병원,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 있는 병원. 이게 모든 병원들 비전과 아주 유사하죠. 대부분 병원들이 다 홈페이지 보면 다 이렇게 비전이 돼 있어요. 더 웃긴 거는 비싼 돈을 들여서 비전을 만들었는데 직원들한테 가서 제가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리더한테 비전이 뭐냐면 리더도 몰라요. 예, 그런 비전을 뭐하러 수립하냐는 거죠. 예, 보다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더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갈 방향을 정말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수립하냐? 우리가 보통 비전을 수립할 땐 스마트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하죠. measurable, 뭡니까?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얼리스틱, 너무 말도 안 되게 수립하면은 아무도 꿈이죠. 아까 말한 대로요. 이룰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염세적으로 비전인데 너무 못 이루고 더 오히려 염세적으로 들어가면 또 그것도 문제겠죠. 예, 적당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타임입니다. 언제까지? 살을 빼겠다. 언제까지? 올해 12월 달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립하죠. 기업은요, 얼마를 벌겠다. 몇 월까지? 소개 고객을 매달 20명씩 6월 달까지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죠. 시간도 있고요. 이런 타임리에 맞춰서 비전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전 수립하다 보면 많이 물어봐요, 병원들이. 도대체 비전은 우리가 1년 뒤를 수립해야 됩니까? 10년 뒤를 수립하는 겁니까? 5년 뒤를 수립하는 겁니까? 20년 뒤입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수립했죠?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 10년 뒤를 수립했어요. 적어도 10년 뒤에 우리 병원이 갈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외부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다 보니까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각종 제4 물결이다, 각종 스마트 혁신이다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년의 미래를 수립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최근은 우리가 3년 뒤를 비전의 목표로 잡고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좁히면은 1년 뒤가 되겠죠.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미래 3년 뒤를 명확하게 그려보는 타임리를 잡으면 좋겠죠. 네, 조직 비전을 또 수립할 때는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요. 당연히 조직 비전은 어디에 일치해야 돼요? 미션과 일치해야 되죠. 비전 위에 있는 게 미션이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환자를 잘 치료한다는 미션에 일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비전이 원장님 개인 내 꿈만 이루면 돼.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따르지 않죠. 공감하지 않죠. 조직원 전체에 소망이 담겨 있어야죠. 적어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이런 병원으로 만들자.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지 이게 너무나 미래성이 없이 지금의 모습으로만 그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환경 분석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 것도 어때요? 의료가 이렇게 바뀌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안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수립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결국 비전은 뭡니까? 조직의 미션이고 조직의 미션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개인의 꿈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맞을 때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비전을 수립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비전을 공유해야 되죠. 조직 비전을 수립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 병원은. 병원이 조직 비전을 수립하려면 직원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요, 처음에. 왜요? 개인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 비전이 없는데 조직 비전만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개인 비전부터 수립하는 거예요. 개인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의 비전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비전을 아주 잘 찾아요. 올해는 뭘 하고 싶다. 3년 뒤에 뭘 하고 싶다. 그리고 개인 비전을 발표할 때는 어떨까요? 다들 너무나 행복해하다는 거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직원들이 뭘 느낄까요? 상당한 연대감을 느끼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비전 버디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개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면 더 좋겠죠. 네, 거기까지 가면 좋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개인이 갖고 있는 비전들을 공유하는 거. 아마 저를 통해서 개인 비전을 수립한 많은 병원들은 조직 비전은 안 그래도 개인 비전만큼은 반드시 다 모아서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을 겁니다. 그 붙여놓은 개인 비전들이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좋은 의료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비전은 뭐 해야 돼요? 탑다운으로 옛날 방식으로 리더가 딱 세우고 이거니까 너네 다 따라!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는 메디컬 비전을 절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메디컬 비전은 어떻게 수립하죠? 바텀업으로 가야죠.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 비전을 수립하고요. 개인 비전을 통해서 부서들의 비전을 수립하고요. 그 부서들의 비전을 모아서 정말 우리 병원이 가야 될 비전을 수립하는 거죠. 이런 바텀업 방식으로 수립할 때 결국 뭐가 생기죠?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결국 직원들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고 열심히 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결국 그러한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비전이 공유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 우리가 이런 꿈을 갖고 이런 목표를 갖고 함께 가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하나로 뭉쳐지고요. 그리고 미션과 같이 연동되어 있으니 일의 목적과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알아서 스스로 목표 설정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하다 보니 당연히 뭘 하게 돼요? 목표를 이뤄야 되니까 자기 통제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정이 생기고요. 더 이루기 위한 잠재 능력도 발휘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 일이 즐겁고 좀 더 재밌는 조직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비전을 통해서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걸 떠나서 행복한 조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직원들이 비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단순히 비전, 옛날대로 어떻게 해요? 탑다운으로 하니까 비전 그거 원장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병원만 좋은 건데요? 아니죠. 이 비전은 결국 가장 좋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각자한테 더 중요한 거죠. 왜요? 비전을 수립해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수립할 때는 다양한 관점의 비전을 수립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비전 수립한다 하면은 한 가지 관점으로 많이 수립했어요. 그게 뭘까요? 재무적 관점이에요. 올해 얼마 매출 이루겠다. 3년 뒤까지 얼마 매출 이루겠다. 명확하죠. 3년 뒤까지 소개 고객을 얼마큼 확보하겠다. 다 뭐예요? 재무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했죠. 그런 재무적 관점의 비전을 수립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관점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그걸 우리가 BSC라고 얘기합니다. 밸런스드 스코어카드라고 해서 균형 잡힌 비전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서 제가 다음 차수에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에 대해서 쭉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영속화 비전을 갖고 가는 병원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영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핵심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핵심 역량이죠. 우리가 비전을 수립할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병원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으로는 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핵심 역량을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고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핵심 역량이 뭐냐? 핵심 역량은요, 여러 경영 자원들 많죠. 뭐 인사, 서비스, 우리 각종 마케팅, 파트너, 지식 다 자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서 경쟁병원한테 월등히 우월한 거. 조금이 아니라 뭐요? 월등히 우월한 거예요. 아까 서비스? 내가 서비스만큼은 어떤 병원보다 잘한다. 내가 요거 수술만큼은 그럼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내가 딴 건 몰라도 인사 하나만큼은 진짜 잘한다. 그것도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기다림을 짧게 하는 거, 고객들 이거만큼은 어떤 병원보다도 탁월하다. 그것도 핵심 역량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병원보다도 월등히 우리가 뛰어난 걸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역량을 우리가 파악하고 만들고 그거를 더 비전 전략화 시킬 때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병원이 지속적으로 영속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겠죠. 결국 우리 병원은 핵심적인 기술은 무엇인지, 핵심적인 지식은 무엇인지, 핵심 인재는 누구인지, 다른 병원과 확실하게 다른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병원 핵심 역량이 있나요? 또 제가 이 질문하면 대부분 병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핵심 역량이 없습니다라고 대부분 대답해요. 남들보다 월등히 우월한 뭔가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까지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고 비전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죠. 네,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핵심 역량을 만들고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말하는 경영의 가장 중요한 사이클을 돌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제가 경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결국 경영이 뭐예요? 마케팅, 인사, 재무, 그리고 핵심 코어인 치료. 이 네 가지가 어디에 일치해야 돼요? 비전에 일치하는 거죠. 비전에 일치시켜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전반적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죠. 목표를 수립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 전반적으로 도는 가정들, 이게 매일 돌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돌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돌기도 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를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잘 만들어 갈 때 경영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비전 수립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비전 수립하다 보면 뭐가 중요해요? 네, 핵심 가치가 중요하고 또요 BSC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